자, 다음으로는 파이썬에서의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은 보통 데이터 타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앞서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변수는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 영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메모리 영역에 어떤 형태의 값을 저장을 할 거냐, 이게 숫자냐, 문자냐, 아니면 다른 어떤 타입이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료형이라고 볼 수 있는 숫자 자료형이 가장 대표적인 자료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숫자 자료형은 다른 랭귀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형들이 열거가 되어 있어서 뭐 부호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소수점 몇 째짜리까지 지원이 되느냐 아니면 정수를 형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볼륨에 어느 정도 스케일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료형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보통 이제 그 시험에서 이 변수 값에 어떠한 값까지 저장할 수 있는지를 뭐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도 합니다만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숫자 자료형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 아니면 복소수형이냐에 따라서 딱 세 가지 정도의 숫자 자료형만을 다루고 있고 그 숫자 자료형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어떤 범위의 숫자든지 다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해진 거죠. 그래서 숫자 자료형에는 정수형에 해당하는 인트, 실수형에 해당하는 플로트, 그 다음에 복소수형에 해당하는 컴플렉스 이 세 가지 숫자형, 자료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뭐 복소수형까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수형과 실수형, 즉 인트와 플로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프로그래밍을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불리언 자료형입니다. 불리언 자료형은 보통은 이제 참 거짓을 저장하기 위한 그런 자료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0, 1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true와 false 이 두 개의 유형 데이터를 가지는 자료형 부울 자료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true나 false는 참 거짓을 의미하는 그러한 자료의 형태입니다. 앞서 숫자 자료형은 우리가 숫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자료형에 있다고 한다면 불리언 자료형은 참과 거짓을 다루기 위한 그런 자료형으로서 true인 경우에 참을 의미하고 false일 경우에는 거짓을 의미하는데 각각 첫 글자가 대문자인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컬렉션 자료형입니다. 여러 자료형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그 집합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문자열 자료형인 str 그리고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딕셔너리와 셋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5개 정도의 컬렉션 자료형이 있고 이 중에서 str, 문자열 자료형은 우리가 앞서 다루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헬로 월드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헬로우라든가 이런 어떤 싱글 쿼트와 더블 쿼트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표현하는 그러한 문자열 자료형 그리고 리스트나 튜플, 딕트나 아니면 셋과 같은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구조의 자료형들이 존재하는데 이미 뭐 다른 랭귀지에서는 뭐 배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형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루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처음 랭귀지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료형은 개별적인 자료형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그러한 경우다라고 쉽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 숫자, 불리언, 컬렉션 자료형들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int, 정수형 자료형이죠. 정수형 자료형. 그리고 float, 실수형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자료형이 바로 int, 소수점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자료형이 floa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rice라고 하는 변수에 100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해보면 당연히 이렇게 10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내장 함수 중에서 타입이라고 하는 내장 함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우선은 이렇게 함수가 하나가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함수가 있죠. 그래서 함수 안에 어떤 함수 값을 넣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런 경우다 하더라도
안쪽에 있는 것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면 아무리 여러 개의 함수가 중첩되어지면서 호출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함수의 기능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떤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자료형을 알려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price라고 하는 변수를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에 넣어보면 바로 int라고 하는 그러한 정수형 자료형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print, 그 정수형 자료형으로 알려주는 int 값을 화면상에 출력을 해라라고 표준 출력으로 출력을 해라라고 프린트 함수로 호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준 출력으로 int라고 하는 그러한 값이 출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price 변수는 타입이 즉 자료형이 바로 int 타입이다. 즉 정수형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그러한 변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rate라고 하는 그런 변수에 0.05라고 하는 그러한 실수값을 저장을 하고 화면상의 출력 그리고 타입을 출력해 봤더니 rate라고 하는 그러한 변수는 어떠한 데이터 타입이냐면 바로 float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저장된 그러한 변수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타입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장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느냐, 어떠한 자료형을 저장하고 있느냐. 우리가 앞서 세 가지 유형으로 여러 가지 그런 자료형들을 살펴봤지만 그 중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느냐를 알려주는 함수가 바로 타입이라고 하는 함수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 표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표현 방법은 바로 영문 대문자나 소문자 2, 영문 대문자나 소문자 2를 사용을 해서 자, 17이라고 하는 값과 영문 2 그리고 5라고 하는 값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 이 영문 2를 기준으로 영문 2 앞쪽에 있는 것이 바로 미수가 되는 것이고 영문 2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10의 몇 승이냐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mount라고 하는 변수에 우리가 17 영문 2 그 다음에 숫자 5 이렇게 값을 넣었는데 이 값은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자, 미수를 17로 하고 지수를 10에 곱하기 10에 5승을 해준 그러한 값이 바로 amount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문 2를 기준으로 영문 앞쪽에 있는 것이 어떤 기본적인 숫자고 그리고 제가 아까 미수 지수를 표현했는데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고 자, 영문 2 앞쪽에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표현할 숫자고 그리고 영문 2 뒤쪽에 있는 것이 10의 몇 승이냐를 표현하는 그러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 영문 2 5는 바로 17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것을 이제 지수 표현으로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17 영문 2 5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65 영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금방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이 숫자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냐면 2.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인 값입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실제 값은 이러한 값이 바로 데시멀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니까 간혹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출력을 해보면 저렇게 지수적 표현으로 출력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수 표현으로 저렇게 표시가 된 거인 것만큼 마이너스냐 플러스냐를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문 2를 중심으로 앞쪽에 있는 숫자를 표현을 하는데 뒤쪽에 있는 것은 지수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고 표현하고자 하는 숫자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지수적 표현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숫자형 자료에 대해서 int와 float에 대해서 알아봤고 물론 이제 컴플렉스라는 복소수형 표현 방법도 있지만 int나 float로 웬만한 것들은 다 표현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지수 표현도 여러분들이 영문 2를 사용한 지수 표현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과 거짓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자료형인 바로 불리언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라고 하는 변수에 true라고 저장을 했고
B라고 하는 변수에는 false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키워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한 녹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첫 글자는 대문자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 A라고 하는 변수와 B라고 하는 변수에 불리언 자료형으로 true, false 값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을 찍어보면 true가라고 나오고 그리고 타입을 찍어보면 이렇게 bool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값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실제 값을 저장된 값은 false고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 타입을 저장하고 있는지를 출력을 해보면 bool이라고 하는 타입을 저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그 집합 자료, 컬렉션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 컬렉션 자료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개별 데이터들이 개별 자료형들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집합 형태의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문자열 str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열 자료형이 가장 컬렉션 자료형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자료형인데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바로 싱글 쿼트나 더블 쿼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문자열을 그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자열은 당연히 문자가 여러 개 열거된 거니까 일종의 컬렉션 자료형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문자열을 표현을 할 때는 싱글 쿼트나 더블 쿼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문자열을 내 양쪽에 싱글 쿼트나 더블 쿼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s라고 하는 변수 이름이 간단합니다. s라고 하는 변수에 hello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을 했고 출력을 해보고 타입을 찍어보면 이렇게 str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찍히는 자료형 타입이 찍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 리스트를 표현함에 있어서 항상 이 사각가로를 이용을 해서 리스트 자료형을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L이라고 하는 변수에 사각가로를 놓고 거기에 여러 개의 값을 열거를 하는데 열거를 할 때 바로 컴마를 이용을 해서 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L이라고 하는 리스트 타입의 변수에는 각각 숫자가 1도 저장이 되어 있고 2도 저장이 되어 있고 3도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집합 형태의 자료가 L이라고 하는 리스트 타입의 변수 안에 저장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print L 즉 L이라고 하는 리스트 타입의 값을 찍어보면 이렇게 사각가로로 이렇게 저장된 값이 찍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타입을 찍어보면 이렇게 리스트라고 하는 그러한 자료형 데이터 타입이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러한 리스트에 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트나 str 이런 자료형들은 컬렉션 자료형이다. 즉 여러 개의 개별적인 그러한 자료형들이 묶여져서 하나의 집합 형태로 컬렉션 형태로 저장된 그러한 자료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우선 문자열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싱글 쿼트나 더블 쿼트의 기호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 리스트를 다루기 위해서는 바로 시그니처 기호가 바로 사각가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사각가로 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리스트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게끔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컬렉션 자료형 중에서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튜플이라고 하는 자료형은 몇 가지 특성만 빼면 리스트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몇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튜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괄호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다. 아까 우리가 리스트는 사각가로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죠. 튜플은 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자, 그래서 t라고 하는 변수에 괄호를 이용해서 이번에 5개의 값을 저장을 해봤습니다. 출력을 하고 데이터 타입을 확인했더니 튜플이라고 찍혔고 자, 튜플은 괄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 자료형들을 저장하기 위한 그러한 데이터 타입이다. 자료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set도 마찬가지로 튜플이나 리스트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set은 중괄호라고 볼 수 있는 자, 컬리 브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튜플이나 리스트나 set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몇 가지 특성들이 있고 그 특성들은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set은
컬렉션 자료형 중에 하나고 셋을 표현할 때는 우리가 컬리 브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그 안에 여러 개의 값들을 나열해 주면 된다. 열거해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컬리 브레이스를 이용을 해서 5개의 값을 나열을 했고 그리고 자, SE라고 하는 걸 찍어봤더니 어떻게 찍혔습니까? 컬리 브레이스로 찍혀서 5개의 엘리먼트를 가지는 요소들을 가지는 그런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떠한 자료형인지를 출력해보는 타입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형을 알아내고 프린트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봤더니 바로 set라고 하는 그러한 데이터 타입으로 저장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앞서 배웠던 그러한 리스트나 튜플이나 셋과 좀 다른 그러한 형태입니다. 딕셔너리는 굉장히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기에 유용한 자료형 중에 하나인데 바로 키와 밸류를 이용을 해서 어떤 데이터에 어떤 이름을 붙여서 저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자료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et과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기호는 컬리 브레이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떠한 구조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냐면 키와 밸류가 각각 나열이 됩니다. 키와 밸류, 그 키와 밸류를 구분하는 구분자는 콜론으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키와 밸류가 한 쌍, 그 다음 다른 키와 밸류가 또 한 쌍 이렇게 한 쌍씩 저장하라는데 그것을 구분해주는 구분자가 바로 컴마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리스트나 튜플이나 셋의 어떤 각각의 데이터들을 컴마로 구분해서 열거해서 저장을 하고 출력할 때도 컴마로 구분을 해서 열거돼서 출력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을 해본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도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컴마로 구분을 해서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키, 콜론, 밸류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본 이후에 각각의 과목마다 어떤 점수들을 어떤 데이터에 저장을 해 놓을 때 바로 이 딕셔너리와 같은 자료형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자료형입니다. 자, 여기에 예제에서 보면 D라고 하는 변수에 자, 키가 영문자 A고 밸류가 숫자 1입니다. 콜론으로 각각을 구분을 했고 그리고 각각의 엘리먼트는 이렇게 커마를 찍어서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총 3개의 엘리먼트가 들어있는데 각각의 엘리먼트는 키와 밸류가 콜론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키 값을 가지는 1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고 자, B라고 하는 키에는 2라는 값, C라고 하는 키에는 3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키 밸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자료형을 이용해서 그러한 데이터들을 잘 다루시게 될 텐데 우선 여기서는 딕셔너리를 대표하는 기호는 바로 중괄호 컬리 브레이스고 그리고 키 밸류의 형태로 딕셔너리에 저장이 되는데 키와 밸류는 콜론으로 구분이 되어져서 저장이 되어지고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바로 컴마로 구분이 되어져서 저장이 된다. 그리고 타입을 찍어보면 이렇게 딕트라고 하는 자료형으로 저장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